안녕하세요. 엘리카메라 엘리입니다. 오늘도 엘리카메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 독일 보이그랜더사의 비토비라는 모델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의 비율도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또 엘리카메라에서 원데이 클래스에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종 중에 하나라서 실제로 이제 촬영 후에 결과물을 보신 다음에 만족도가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수동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 영화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가 제목이 맞겠죠? 좀 헷갈리는데 네, 이 영화에도 이제 나왔던 카메라라서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카메라 자체가 좀 작은 사이즈인데다가 약간 손바닥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김새가 좀 약간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인기가 좀 많기는 한데 그런 외관과는 다르게 들었을 때 이제 무게감이 좀 묵직한 편이에요. 이제 모든 부분들이 메탈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가볍거나 한 카메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초점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모두 수동으로 맞추셔야 되는 완전한 수동식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법 숙지가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각 이제 초점 조리개 셔터 스피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또 어떻게 맞추면 되는지, 필름은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앞쪽이 초점 링인데요. 이 초점 링을 찾는 거는 거리의 표시를 찾으시면 돼요. 이제 미터라고 보이죠? 근데 이제 일부 비토비 버전에서는 비토비가 한 가지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일부 버전에서는 미터가 아니라 피트로 표시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피트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미터로 변환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좀 적어도 몇몇 거리 정도는 이제 좀 변환해서 알고 계시는 게 바로바로 맞추실 땐 조금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앞쪽에서 이제 목측식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목측식 초점의 카메라예요. 초점이 이제 수동식인데 그 수동의 방식 중에서도 거리를 직접 눈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뜻이고요. 목측식 카메라들은 파인더를 통해서 아무리 렌즈링을 돌려도 그 선명해지고 흐려지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상을 해보셔야만 거리가 맞았을 때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미리는 내가 초점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알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내가 눈짐작으로 피사체와 나 사이 거리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앞쪽에 있는데 근거리에 있는 거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혹은 풍경 사진일수록 거리가 어느 정도 맞지 않아도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앞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조금만 거리 계산이 틀려도 초점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소 거리와 뭐 1에서 1.5m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눈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한 카메라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장점은 목측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편리한 거는 풍경 사진 찍을 때는 따로 거리 측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무한대 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무한대 놓고 찍으면 모든 풍경 사진, 즉 이제 다 선명하게 찍는 그런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찍으실 수 있는 모드라서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이제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뒤쪽으로 링이 이제 셔터 스피드 범위 같은 경우도 비토비의 버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200분의 1초까지 가는 카메라도 있고 또 이 카메라처럼 300분의 1초까지 올라가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쪽이 바로 조리개인데요. 조리개 같은 경우는 이제 링을 돌리면 이쪽 제일 앞쪽 링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얘를 돌리면 같이 돌아가죠, 초점 링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조리개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리개가 바뀌는 게 렌즈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조리개가 조여졌다가 개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가끔 조리개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렌즈를 앞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파인더에서 조리개가 보이지는 않아요. 파인더를 통해서 초점이나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가 전혀 보이는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초보분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좀 하시거든요. 파인더에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니까 뭐 이대로 찍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목측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모든 부분의 수치를
맞추고 현상을 해봐야만 결과물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점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맞췄다면 그 다음에는 셔터를 눌러야 되는데요. 셔터 여기 상단에 있어요. 제가 지금 눌러보는데 찍히는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왜냐하면 B2B는 반드시 필름이 장착돼야만 셔터가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라서 필름이 장착이 되고 와인딩이 정확히 돼야 돼요. 와인딩이 정확히 돼야만 셔터가 눌러지고 지금 필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시도를 해도 찍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필름이 들어가야만 작동되는 카메라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왼쪽 위에 보면 DIN, ASA라는 그 영문이 보이고 그 옆으로 막 숫자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떤 필름을 넣었는지 감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카메라는 노출계가 없는 완전한 수동식 카메라라서 이 부분을 내가 바꾼다고 해서 사진의 밝기가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감도 표시는 왜 있는 거냐면 나의 기억의 용도, 내가 몇 자리 필름을 넣었는지 기억하기 위한 용도라서 크게 사실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맞추고 싶다면 이 DIN이라는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DIN은 이제 옛날 표기여서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ISO라는 감도 같은 경우는 ASA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 이제 숫자, 여기 살짝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누르고 돌리면 판만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간 부분에 이 숫자가 맞게끔 해두시면 되고 뭐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냥 기억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다 찍고 나면 되감는 걸 또 하시게 되겠죠. 물론 제가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제 되감을 때 일부 이제 카메라들은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이쪽에 손잡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딱 열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의 수동 카메라가 좀 많은데 이 카메라는 되감는 그 레버나 방식이 좀 독특한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어디 있냐면 이쪽 부분에 톱니 부분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위로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째로 잡고 따로 눌러주는 버튼이 없는 카메라예요. 이를 통째로 잡고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되감는 게 끝날 때까지 손에 느낌이 오거든요. 이제 끝날 때까지 돌려주는 게 바로 되감기예요. 다시 내릴 때는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기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되감는 건 레버를 딱 제끼기만 하면 튀어서 올라오면 걔를 통째로 잡고 화살표 방향대로 끝까지 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몇 장을 찍었는지 알려면 카운터를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카메라가 카운터도 또 굉장히 독특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지금 숫자가 보이시죠? 이 카운터는 자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름실을 연다고 해서 자동으로 뭐 첫 숫자로 돌아간다거나 숫자가 딱 리셋이 된다거나 그런 카메라는 아니고 항상 필름을 넣자마자 첫 번째 숫자로 수동으로 맞추셔야 되는 카메라인데 이제 또 숫자도 좀 다른 카메라랑 다른 게 0부터 해서 차례대로 숫자가 올라가는 카메라가 아니라 높은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한마디로 남은 컷수를 보여주는 그런 카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같은 이제 36장짜리 필름을 넣을 때는 36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24장짜리 필름을 넣을 때는 24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숫자판을 돌리는 레버가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양쪽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하거든요. 이 첫 숫자를 반드시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첫 숫자만 맞춰 놓으면 와인딩하고 나서 이제 셔터를 누르고 또 와인딩을 할 때마다 카운터가 하나씩 숫자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첫 숫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내가 몇 장을 찍었고 몇 장이 남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카운터 같은 경우는 필름을 넣자마자 첫 숫자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옆으로 보면 이것도 버전마다 비토비의 버전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M, X, V라고 되어 있는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비토비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 색깔 이렇게 동그랗게 된 레버가 하나 여기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카메라도 있어요. 일단 이제 제일 먼저 M, X, V가 뭐냐면 M은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우리가 찍을 때 그냥 M에 가 있으면 되고요. X 같은 경우는 외장 플래시를 쓸 때, 이제 내가 뭔가 동조를 해서 플래시를 쓸 때, 그때 이제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V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아까 다른 버전에서 여기 빨간 색깔 레버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셀프 타이머의 기능이에요. 근데 타이머가 보통은 10초 정도 되어져 있고, 근데 비토비의 그 타이머뿐 아니라 모든 오래된 수동 카메라들의 타이머는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쓰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타이머 기능을 걸어 놓으면 이게 물론 모든 기능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좋겠지만 이 타이머가 좀 막 늘어져 있는 카메라들도 있고 또 타이머가 고장나 있는 카메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타이머를 걸어버리면 이 셔터랑 레버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특히 눌렀을 때 안 찍어지는 거죠. 셔터가 제대로 열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에 고장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타이머 부분은 있지만 10초 타이머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쓰지 말라고 항상 권해드리고 있고, 이쪽에 빨간 색깔 레버로 되어져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레버를 반대편으로 딱 이제 걸어둔 다음에 찍으면 이제 걔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제자리로 다시 찡 이동을 하면서 거의 10초 정도 있다가 찰칵하고 찍히는 이제 그런 타이머 역할을 해요. 그래서 V랑 이 빨간 레버 같은 경우는 타이머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웬만한 지금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바닥 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바로 필름실을 여는 부분이에요. 필름실을 열고 이제 필름을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잡은 다음에 90도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열고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운이 좋게 이 오른쪽 부분 막대기 이 두꺼운 막대기 안쪽에 홈이 지금 보이지만 이건 항상 홈이 보이는 건 아니고 내가 필름실을 열었는데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돌려서 필름의 끝을 넣을 홈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모든 카메라가 이런 홈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마다 홈 없이 그냥 바로 밀어 넣어도 되는 카메라도 있고, 뭔가 어딘가에 끼우는 카메라도 있고, 플라스틱에 뭐 신기하게 생긴 모양에 끼우는 카메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홈에다 넣는 카메라도 있는데 이건 카메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각 기종마다 어떻게 필름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B2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이 있는 그 부분이어서 홈에다가 필름 끝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필름을 비어있는데 넣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필름은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이 필름의 구멍에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다 안 맞아졌을 때는 이 막대기와 필름의 안쪽에 아기가 맞지 않을 때는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감는 레버를 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필름 안쪽에 있는 아기와 맞춰주는 게 좀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지금 올라갔죠.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은 안 맞아진 거. 지금은 맞아서 필름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항상 필름이 정확하게 끝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편 홈까지 필름을 뽑고 끝을 홈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고 그냥 닫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 없이 필름이 빠지지 않고 돌아가는지, 그리고 필름의 구멍이 톱니에 정확히 맞아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닫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와인딩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와인딩을 하시면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맞아지게, 근데 만약에 돌리는데도 맞아지지 않으면 이쪽 왼쪽 손은 와인딩 레버를 잡고 오른손으로 톱니바퀴를 이렇게 맞춰주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잘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더 감아보진 않고 이대로 닫아요. 닫고, 자,
자, 근데 여기서 이 카메라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게 이 밑에를 닫고서 또 레버를 잠궈줘야 되니까 제가 손을 두 개를 이렇게 잡고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닫은 다음에 와인딩 레버를 일단 끝까지 밀게요. 자, 이거는 제 습관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와인딩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놨다가 다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유가 제가 이제 올드 카메라들을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레버가 고장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와인딩을 끝까지 하지 않는 걸 반복할 때예요. 물론 끝까지 하지 않아도 찍어지는 카메라들이 또 있기도 하고 또 그게 반복해도 이제 이상이 없어 보일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들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와인딩을 항상 한 번 와인딩을 했다면 놨다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에 끝까지 가는 걸 좀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제 고장의 여부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서 이 경우도 이렇게 잡아놓고 뚜껑 닫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얘를 다시 잠궈줘야 되겠죠. 아까 이렇게 아래로 내렸던 레버를 다시 원래 자리대로 돌려주고 이제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필름을 넣은 상태인데 근데 비토비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필름을 넣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면 이 와인딩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졌는지를 한 번 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한 이 정도를 더 가야만 딸칵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정확히 어느 정도 더 가야 되는지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와인딩을 한번 살살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와인딩이 되고 있죠? 아까 한번 했는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딸칵 소리가 났고 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찍어지죠? 자, 아까랑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항상 와인딩이 정확하게 돼야만 찍어지는 카메라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와인딩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돌렸다가 셔터를 누르는 시도를 했다면 셔터가 눌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정확하게 와인딩이 돼야만 찍어지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카운터 맞추는 거 있지 않으셨죠? 제가 지금 한 2번 정도 찍었는데 카운터를 36으로 한번 35로 맞출까요? 35로 맞추겠습니다. 35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제가 몇 장 찍을게요. 한 번 찍고 또 한 번 더 찍고 카운터를 한번 볼게요. 자, 떨어지고 있죠, 숫자가. 이렇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떨어지고 있으면 카운터가 아주 잘 이제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말 몇 번 더 찍고 되감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되감을 때는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리고 그냥 돌리시면 돼요. 따로 누르는 버튼이 없는 카메라거든요. 손에 느낌이 오는데 만약에 느낌이 잘 안 오면 그냥 최대한 많이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름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필름실을 열어보면 필름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현상소에 맡기시면 되는. 이렇게 하면 이제 필름을 넣고 되감는 것까지 제가 잘 알려드렸고 사진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따뜻한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렌즈여서 대부분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저희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참여하셔서 이 카메라를 써보신 이제 초보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들 이제 결과물에 거의 반하셔서 카메라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너무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무턱대고 이제 목측식 카메라를 시도해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클래스를 한번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내가 목측식 거리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난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절대 목측식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미리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거리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1m 떨어졌는데 3m로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리가 나가는 게 아닌 이상은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어느 정도의 내가 공부만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필름 느낌 나게 빈티지스럽고 따뜻한 색감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비토비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카메라들 또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감사합니다.